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항중 24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분석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출제 범위는 23문항 중 사각형에 대한 내용 7문항, 닮음에 대한 내용 10문항, 피타고라스에 대한 내용 6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총 23문항 중 계산력에 대한 문제는 어, 어려운 계산은 없었고요.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 20문항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문제 해결력 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난이도는 상 4문항, 중 14문항, 하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중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상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집이나 시험 대비 교재들 모두 풀었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만했습니다. 부안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난이도가 좀 편차가 심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이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품까지 완벽하게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90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변별력 문제는 7번, 10번, 22번, 23번이었습니다. 7번과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준 프린트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하여 출제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10번 문제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 개념에 대한 공부가 사실 학생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른다면 맞추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총평과 3학년 대비입니다. 2학기 내용 자체가 어렵고 문제 난이도도 중간고사 때보다 높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를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문제를 복습을 하여 최대한 본인이 아는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점수가 더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나오는 내용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연관성이 많으니 개념을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안중 기말고사 때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저희 학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의 비교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색칠된 사각형이 왜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조금 변별력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닮음이지만 합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기본적인 닮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0번 문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변별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니은, 리을, 미음 이 세 가지 선지가 상당히 헷갈렸을 텐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요 팔각형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면 정팔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고 해도
정다각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을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미음 선지가 이 세 선지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대응하는 모서리 대비가 일정하다는 말은 어, 모든 면이 닮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에 대한 조건은 길이비가 일정한 것 플러스 삼각형이 이루는 도형들이 모두 합 닮음이냐 요 조건까지 들어있어야 맞겠습니다. 따라서 요 미음 지문에는 다시 미음 선지에는 닮음인 도형이라면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피타고라스와 닮음에 대한 내용이 합쳐진 문제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또한 무게중심을 공부하면서 무조건 두세 번 이상은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15번 문제 또한 닮은비를 이용한 넓이비 혹은 부피비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닮은비에서도 이제 닮음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SSS 혹은 SAS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어,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 도형을 피타고라스로 해석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 찾아줬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풀리진 않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뿐만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까지 생각해 주게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은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색칠된 도형의 넓이가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내용은 여러 번 학습할 때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이제 부조선 같은 것이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찾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부안 중에서 따로 나눠준 추가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6번 문제보다는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6번 내용에서 썼던 내용은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선 연결 정리를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무난하게
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선 연결 정리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